85페이지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거 포인트 잡았었지? 어떤 포인트 잡았죠? 뭐랑 뭐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비 얘기 안 했나? 여기까지 안 했니 우리? 여기 해야 돼. 그래 거기까지 했구나. 여기 포인트 잡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싹 다 외워야 돼. 짜증나. 싹 다 외워야 되는데 아마 외우게 될 겁니다. 왜? 내가 계속 물어볼 거거든. 사람의 내분비생과 호르몬인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쓰세요. 분비기관과 표적기관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지? 분비기관과 표적기관을 구분해서 외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쓰시면서 들으세요. 시상하부 보입니까?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어디 매달려 있는 거냐면 간뇌에 매달려 있습니다. 알겠죠? 간뇌 밑에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가 있는데요. 보세요. 뇌하수체가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가 앞쪽에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걸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주는 거야. 보세요. 뇌하수체 전엽은 딱 써놔. 자극이라고 써놓으세요. 뇌하수체 전엽은 항상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어떤 걸 자극해라 이런 거를. 알겠죠? 후엽은 따로 볼 거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 갑상샘이 어디냐면 위치는 외워야 돼. 그림을 따로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모가지 있습니다. 모가지 알겠죠? 가슴샘 쪽에 알겠죠? 이 갑슴샘이야. 갑상샘. 얘들아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 문제에서 나올 거야. 뭐가 나오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어디가 분비기관이냐를 물어봐. 어디가 분비기관이야? 뇌하수체 전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일 거 아니야? 그럼 이 호르몬은 어디가 표적기관이겠어? 갑상샘이 표적기관이겠지. 알겠지? 그렇게 표적기관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영어 외우셔야 돼요. TSH는. 알겠죠? 여기는 HTH 있지. 이건 안 외워도 되는데 TSH는 꼭 외워야 된다. 알겠어?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요. 항이뇨 호르몬. 항이 뭐야? 항. 부정적인 의미야. 안 된다 이거야. 오케이? 안 된다. 스탑. 이뇨는 뭐야? 오줌 얘기야. 그럼 오줌이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얘는 어디가 분비기관이야? 뇌하수체? 후엽이 분비기관이고 표적기관은 콩팥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보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봐라. 얘들아 우리 니네 그 콩팥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진짜 콩이랑 팥처럼 생겼다 해서 콩팥이잖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콩팥. 알겠죠? 콩팥. 콩팥이고 여기 위에 이거 안 그려도 돼. 위에 이렇게 모자가 달려 있어요. 이거야 이거. 이렇게 모자. 이렇게 모자 달려 있어. 이거. 얘가 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 부신. 부신은요. 대뇌 그리고 척수처럼 겉질과 속질이 구분되는데 그 이유는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얘가 겉질 안쪽에 있는 걸 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신 겉질과 속질을 따로 외우셔야 알겠지? 따로 외워야 돼.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게 누구야? 당질 코르티코이드인데 이거 그냥 줄여서 당코코 이렇게 외워요. 알겠지? 부신 속질 누가 나옵니까? 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옵니다. 됐죠? 에피네프린 이해되지? 어려운 거 있어? 괜찮죠? 그 다음에 이게 노르에피네프린 친구야. 알겠죠? 동생 같은 녀석이고요. 이자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췌장이라고도 부르고 요건 약간 그 청동기 시절 그 검처럼 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써 검. 선생님 사주 봤거든. 과학 선생님인데 사주로 봤어. 재밌잖아. 넌 보면 안 돼? 2번 봤어. 2번. 왜? 못 믿어서. A에서 한번 보고 B에서 한번 봤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정신 넣어봐. 내가 여기서는 태어나기를 큰 검으로 태어났대. 빅 소드. 존나 멋있죠? 여기서는 내가 태어나기를 큰 도끼. 컴온. 존나 흉기로 태어났습니다. 니네 다 팰라고 나중에. 그냥 검도 아니야. 존나 빅 소드. 빅 엑스. 맞죠? 멋있죠? 아주 멋있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검처럼 생겼어요. 검처럼. 이따 얘기할 겁니다.
아유 징그러워 이거. 뭐야 산타도 아니고. 뭐야. 약간 콩팥 생일 파티 하는 거 같죠? 콩팥 생일 파티. 예. 생일 파티.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 봐.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 내려가서 이거 보자. 이제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외우는 건데요. 외우는 거를 1대1 단어 암기하듯 외우면, 영단어 암기하듯 외우면 나중에 가서 다 까먹어요. 시험장 가서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시험 보기 전까지는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하나씩 볼 건데 내가 앞으로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치는 건 표적 기간이야. 알겠지? 너희도 뭐 평강펜이나 그런 걸로 체크만 해도 돼. 여기 왼쪽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들. 얘네들은 다 분비 기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특징, 나오는 호르몬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비 기간과 표적 기간을 따로 외우셔야 된다고 했던 게 이런 겁니다. 시상하부가 분비 기간인데요. 누가 나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아니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해라고 하는 호르몬. 맞장난하는 것 같지? 절대 아니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해라고 하는 호르몬이야. 알겠지? 영어 외워야 돼. R에다가 딱 체크해 놓으세요. R. TRH입니다.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됐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아니다. 얘는 어디에 가서 기능을 하냐면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이게 표적 기관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빈 공간에다 한번 써보세요. 간뇌 시상하부가 있고요. 간뇌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아니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야. 그거를 영어로 쓰면 TRH가 되고요. TRH가 어디 가서 작용하냐? 뇌하수체 전엽, 뇌전이라고만 쓸게요.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작용을 합니다. 뇌하수체 전엽을 그럼 바로 가봐. 뇌하수체 후엽 말고 전엽은 항상 다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에요. 자극하는 호르몬 보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보이죠? 얘는 TSH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자극한다 이거야 이게? 갑상샘이겠죠? 표적 기관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갑상샘이란 얘기겠죠? 됐죠?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치는 건 표적 기관이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TSH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갑 상샘에 가서 작용을 합니다. 그럼 갑상샘 보자. 갑상샘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갑상샘에서 무슨 호르몬 나온다? 티로록신 나온다. 티로록신은 간과 근육이 표적 기관이에요.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한다는 거 여기 형광펜색 칠해놨어.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뭐를 높인다? 체온을 높여요. 추울 때 티록신이 막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인다. 됐죠? 여기서 티록신이 나와. 티록신. 티록신은 영어로 T라고만 쓰면 됩니다. 얘들아, 문제에서 뭐가 나오니? 이게 빵꾸가 떨어져 나와. 빵꾸가 떨어져서. 이걸 기억, 이걸 니은. 그거를 영어로 물어봐. 실제 문제에서 알겠지? 누가 먼저냐면 알파벳 순서야. A, B, C, D, F, G, H, Q, R, S 순서잖아, 그지? 그러니까 R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R, S에다가 빨간 색깔 색칠해 놓은 거야, 알파벳에. 그다음 안 한 거 보자. 안 한 거.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봐봐. 얘가 이렇게 봐봐. 이제 체크해 줄게. 시상하부에서 얘 나오고요. 얘가 여기 가서요. 얘 내보내고요. 얘가 여기 가서 얘를 내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생장 호르몬인데 여기다가 따로 써. 성장 자극 호르몬이라고 쓰세요. 호르몬 H입니다. 성장 자극 호르몬이야. 생장을 촉진하겠죠?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사람? 다 나온 사람? 다 나오면 큰일 나죠 지금. 여러분들 안 나오기 딱 좋죠. 근데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이상한 거나 먹고 있고. 저거 봐, 저거 뭐야, 저거 파란 색깔, 저거 뭔데? 맥주지 저거. 너는 맥주 뚫리잖아 편의점에서. 오용이라고? 생장 촉진하고요. 그다음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계속 전엽이야. 아직 6세 전엽 자극하고 있어. 그죠? ACTH 안 해도 돼. 얘는 안 해도 돼. ACTH 안 해도 됩니다.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누구를 자극하겠어요? 부신 거칠을 자극하겠죠? 봐봐,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은 부신 거칠을 자극해서 뭐를 내보낸다? 당코코를 분비를 촉진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얘가 뭐야? 표적기관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그럼 바로 부신 거칠로 가보세요. 부신 거칠 당코코 나오는 거죠? 얘도 여기 역할이 있습니다. 혈당량을 높입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밑에 부신 속질 가자. 이거 안 했다. 봐봐. 항인이 호르몬. 항인이 호르몬은 이거 다 외워야 돼. ADH 외워야 돼. ADHD가 아니라 ADH. ADH. 콩팥이 표적기관이고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합니다. 됐죠? 이 역할을 아셔야 돼요. 됐어? 삼투압을 줄인다. 삼투압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한 번 더 그때 보고 다시 돌아오면 아마 독해가 될 겁니다. 됐죠? 항이뇨가 뭐라고? 오줌 싸게 한다, 안 싸게 한다? 오줌을 안 누게 한다 이거야. 됐어요? 오줌을 싸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빨아들여요. 다시 세포 안으로. 오케이? 얘들아,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오줌 배설. 맞죠? 오줌 배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끔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흡수 촉진한다는 얘기야. 그럼 오줌이 안 나오겠죠? 오줌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항이뇨 방법이 수분을 다시 흡수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고 밑에 부신 속질 보자. 부신 속질 여기 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쉴게. 52분이 넘었다. 부신 속질은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요. 에피네프린 얘는 간과 근육이 표적기관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누구랑 똑같아? 티록신이랑 똑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간에서 글리코젠을 분해합니다. 글리코젠을 분해하면 무슨 당이 나와? 포도당이 나오는 거야. 이화작용이. 알겠지?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알파세포 있고 베타세포 있어요. 요거 하나 옆에다 적어놔. 아까 이자가 뭐처럼 생겼다 그랬지? 검처럼 생겼다 그랬잖아. 그래서 한번 아는 애들이 있을 텐데 이자에 배인 간에서 이자 검같이 생겼으니까 샥 하고 배인 거야. 간이 배인 거야. 간이 샥. 거기서 피가 포글포글 나와 이렇게. 와, 잘 배웠다. 보세요. 어디에서? 이자에서. 지금 봐. 피가 시간 줄 테니까 봐. 이자에서 이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자에 무슨 세포가 있냐면 알파 세포가 있고 베타 세포라는 게 있어요. 생물학적으로요. 이자에 있는 무슨 세포에서 베타 세포에서 뭔슐린이 나와? 인슐린이 나와. 표적기관이 어디란 얘기야? 간이란 얘기고 거기서 무슨 당을 도당을 뭐로 바꾸라 이거야. 글리코젠으로 바꾼다 이거야. 됐지? 다 외웠어. 그럼 한번 다시 봐. 피가 시간 줄 거니까 봐. 이자의 무슨 세포에서?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이자의 배인. 여기가 표적기관. 글리코젠을 합성한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거죠. 포글포글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 외우면 되죠? 정리해. 알파세포는 반대입니다. 인슐린이 아니라 이제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고 포글포글이 아니고 글포글포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 들 없죠?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빠르게 나갈게요.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분비계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은 학교
프린트물을 좀 잘 보세요. 이것보다 더 방대하게 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프린트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일단 여기 있는 거를 보아야만 기본 기출이라도 풀 수 있어요.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요건 알죠? 그지? 우리가 당뇨병을 언제 배웠냐면 언제 배웠더라? 중간고사 때 공부했었죠?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1형 동그라미, 2형 동그라미. 제1형과 제2형이 있는데 1형은 베타세포가 아예 파괴가 돼가지고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거. 2형은 인슐린이 나오긴 하는데 표적세포가 파괴돼가지고요. 제 기능을 못해요. 오케이? 그럼 1형 당뇨병 고치려면은 인슐린을 주사해주면 돼. 근데 2형 당뇨병 고치려면 인슐린을 주사해봤자 의미가 없죠. 인슐린이 나오는 거긴 한데 가서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세포가 고장나서 그런 거니까 얘는 무슨 치료를 해야 되냐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요. 얘는 인슐린 처방만 하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질문. 됐고 거인증이랑 소인증인데요. 거인증과 소인증 일단 생장 호르몬 분비량이 너무 많아. 그러면 거인증이고 너무 적으면 소인증이 나타나요. 알겠죠? 거인증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냐면 어릴 때 알아요. CT를 딱 찍으면 뇌하수체 종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장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장 호르몬이 나오다 보니까 뇌하수체 전엽 쪽에 종양이 생기면 생장 호르몬이 막 나와. 우리가 뼈가 이렇게 있어. 뼈가 이렇게 있고 이거 따로 안 그려도 돼 그냥. 생장판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생장판이. 니네가 생장판이 열려 있으면 생장 호르몬이 이쪽으로 막 들어가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뼈가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점점. 그리고 여기도 막 벌어지면서 알겠지? 그러면서 얘네가 점점 뼈가 벌어지고 여기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뼈가 뒤로 이렇게 밀려요. 그러면서 키가 크는 거야. 알겠지? 너는 이제 생장판 다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뭐라고? 닥치세요. 얘가 이렇게 여기 뼈가 차면서 이쪽으로 밀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생장판이 열려 있을 때는 되는데 생장판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줄 생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요. 이 뼈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꽈락 휘어요. 오케이? 특히 어디가 조금 많이 나타나냐면 이 광대나 턱, 오케이? 이런 곳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돼. 그래서 서장훈 선수나 서장훈 방송인 있죠? 서장훈 아저씨나 아니면 뭐 하승진 아저씨나 뭐 그런 아저씨들 있죠? 그런 아저씨들이 얼굴이 생김새가 조금 무섭게 생겼어. 울그락불그락하게 이렇게 여기 뭐예요? 그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거든. 그분들이 다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알겠지? 치료, 약물 치료를 하면 되고요.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면 되는데 어릴 때 제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농구 선수여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요. 갑상선에서 무슨 록신이 나와요? 티록신이 나와요.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 게 항진증입니다. 근데 갑상샘이 너무 적게 나오면 저하증이 나타나요. 갑상샘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표적기관이 어디랑 어디예요? 간과 근육이에요. 거기서 무슨 대사를 해버려? 물질 대사를 해버리는 게 티록신인데 얘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티록신이. 그러면 대사량이 증가를 해버리면서 우리 몸의 온도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온이 상승하고요. 심장 박출량이 증가를 해요. 그렇게 되면 체중이 감소하게 돼 있고요. 심장 박출량이 증가하니까 혈압이 오르면서 눈이 빨갛게 충혈돼요. 그래서 눈이 충혈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 얘는 갑상선 기능 억제제를 복용하면 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반대로 대사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얘는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요?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몸에 있는 어떤 그 에너지랑 물질들을 쓰지 않아요. 됐지? 그 심박수가 낮아지고 얘랑 반대입니다. 얘는 아이오딘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왜 형광펜?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아이오딘은 뭐의 성분이냐면 티록신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티록신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문제인 거야 저하증은. 근데 티록신의 성분인 아이오딘을 먹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이오딘제를 복용한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이 정도만 보면 돼요. 넘어가면 뒤에 이제 확인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잠깐만 우리 다 풀은 애들 있죠? 이거 뒤에
지원이. 자 줄게. 이따 주워. 풀어봐. 확인 문제. 다 풀었냐? 아닌가 보네. 다전고 막전이 겹친데 안 겹친대? 안 겹치지? 지원이, 승우, 너네 이거 풀 거야, 알겠지? 막전이 이따 줄게. 설명해 줄게. 쉬는 시간에. 자, 1번부터 볼게요. 힘드니까 앉아서 할게요. 너네 앉아있지? 난 서있고. 다음 시간부터 니네가 서있어나? 1번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정답이에요. 맞아. 틀려. 어떻게 생각해? 뭐야 이거? 뭐야? 맞다고? 맞아요. 2번 특정 호르몬은 표적기관에만 작용하는 게 맞죠? 동그라미고요. 3번 호르몬에 의한 조절은 화학적 신호입니까? 전기적 신호입니까? only 화학적 신호고요. 신경계에 의한 전달은요? 화학 플러스 전기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호르몬에 의한 조절은 빠르다. 아니죠. 틀리고 4번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있다. 선생님이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내분비샘이랑 외분비샘 얘기했을 때 내분비샘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다 얘기했고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분비관이 없는 거예요. 4번 틀렸고 5번 소화샘, 눈물샘, 땀샘 다 외분비샘입니다. 그래서 5번 맞고요. 6번 TSH가 뭡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그럼 얘는 분비기관이 뇌하수체 전역, 표적기관이 갑상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비기관, 표적기관 구분하라는 얘기고요. 7번 ADH 분비기관이 후엽이 맞고 표적기관은 어디예요? 콩팥. 외우세요. 9번 8번 티록신의 표적기관은 간과 근육, 분비기관이 갑상샘인 거야. 그래서 8번 틀리죠? 9번 이자의 베타세포 배인 맞죠? 배인 맞고. 10번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간다. 맞고. 11번 제1형 당뇨병은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게 맞고요. 정상인보다 그 농도가 낮죠. 맞죠? 12번 2형은 인슐린 처방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세포가 다 부서져 있어요. 13번 생장호르몬 분비가 과다하면 거인증이 나타난다. 맞고요. 14번 과다하면 항진증이에요. 15번
갑상샘 기능 항진증 나타나면 체온 상승하고 체중이 감소한다. 됐어요? 세포가 파괴되면 복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니? 세포가 파괴되면 복구할 수가 없어.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부터 니네를 괴롭히는 게 나온다. 하나씩 보자. 봐봐. 일단 음성 피드백이랑 그 기량 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봅시다. 먼저 음성 피드백인데요. 이 피드백은요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먹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되먹임. 음성은 반대입니다. 반대. 의미만 그냥 대충 보세요. 반대로 되먹인다라는 거야. 반대로 되먹인다. 여기 나오는 게 이런 거야. A가 있고 A라는 게 어떤 원인이 된다. 어떤 원인이 돼. A라는 게 어떤 원인이 되고 B가 이렇게 있고 A로 인해서 B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요. B라는 현상 때문에 C라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결국에 봐봐. A라는 어떤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 인해 결론적으로 C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얘를 우리가 결과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것 요게 음성 피드백이에요. 됐습니까? 자, 봐봐. 내가 승우를 막 괴롭혀. 승우가 막 소희를 막 괴롭히는 거야. 오케이? 아니야. 반대로 하자. 지환이가 승우를 막 괴롭혀. 얘가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 누구한테? 얘한테 하든가 아니면 얘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쟤 때문인 거잖아. 지환이한테 가서 하지 말라고 하든가. 이게 음성 피드백인 거야. 만약에 내가 지환이가 승우를 괴롭히고 승우가 악에 받쳐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나 좀 더 괴롭혀줘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 없어? 안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음성 피드백이란 얘기야. 알겠어? 지금 여기 봐봐. 결과가 원인을 억제시키는 거야. 이게 음성 피드백인데 보시죠.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간내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와요? TSH가 아니죠. TRH가 나와요. 얘가 어디다 갖다 박아요? 내하 수체 전엽에 갖다 박아요. 거기서 그럼 뭐가 나와요? TSH가 나옵니다. TSH가 어디다 갖다 박아요? 갑상샘이죠. 갑상샘에서 뭐가 나옵니까? 티록신 나옵니다. 티록신이 표적기관 간과 근육에서 물질 대사를 막 증가시켜요. 정상이죠? 잘하고 있는 건데 티록신이 계속 나오면 항진증에 걸릴 수 있어요. 아프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티록신이 막 나와. 그러면 티록신이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그만 좀 나와라. 이렇게. 알겠지? 근데 이렇게 가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가서도 얘기할 수 있어. 야, 너도 그만 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살표가 두 개인 게 이해가 되죠? 이런 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질문 있어요? 따로 뭐 없죠, 그죠? 이게 음성 피드백이고요. 밑에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을 좀 볼 건데요. 환자가 있습니다. 정상인은 없어요, 여기에요. 환자 A, B, C, D, E, F의 이상 증상과 TRH, TSH, 티록신 농도를 정상인과 비교하여 나타낸 건데요. A부터 F까지는 다 환자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증상이 있는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티록신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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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보이죠? 정상인이랑 비교했을 때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플러스, 적게 나오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A 같은 경우 먼저 보면 A는 이상 증상이 티록신, 이 시상하부의 분비가 부족한 겁니다. TRH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결과적으로 보세요. 티록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얘가 나와 안 나와? 얘가 안 나와. 그럼 얘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서 얘도 안 나오는 건데 봐봐. 음성 피드백이라면 얘가 야, 너 좀 나와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안 나오는 거고 얘도 안 나오는 거고. 맞죠? 오케이. 근데 보자. 내하수체 전엽 분비 부족. 내하수체 전엽이 분비 부족하면 TSH가 안 나오는 거죠? 인정? 얘가 안 나와. 얘가 안 나오니까 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음성 피드백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좀 나와줘. TRH 좀. 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TRH 좀 내보내줘. 근데 B라는 환자는 얘가 병신인 거지 얘는 정상이야. 얘는 나와 안 나와? 얘는 나오는 거야. 얘가 나와봤자 얘가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됐지 B? 응.
C 봐봐. C 봐. T록신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뭐가 문제니까? 얘가 일단 문제니까. 그러면 뇌에서 막 얘기를 할 거야. 야, TRH 좀 나와. 알았어. 그럼 얘가 이걸 통해 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얘가 이상이 생겼으니까 갑상샘이. 됐죠? 반대입니다. 시상하부 분비 과다래요. 그러면 얘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엄청 많이 나와. 그러면 누구도 많이 나와? TSH도 많이 나와. 그러면 티록신도 많이 나와. 그런데 어떻게 돼? 쭉 가다 보니까 너 그만 나와.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 왜? 문제가 생겼으니까. 됐죠? 보자. 뇌하수체 전역 분비 과다래. 얘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야. TSH가. 그럼 얘가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어떻게 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 음성 피드백으로 얘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야.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줘. 지환아, 제발 승우 좀 그만 괴롭혀줘. 그래서 얘가 그만 괴롭혀. 지환이가 승우를 그만 괴롭혀. 근데 승우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엄정현 선생님을 존나 때리는 거야. 맞지? 아까 승우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골격근이랑 내장근은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 알겠는데 관략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비용신 같은 새끼. 잠깐 나 봐봐. 얘를 봐봐 여기. 관략근은 어디 있냐면 저기 항문에 있습니다. 자 봐봐. 이거 많이 나오죠? 왜? 갑상샘 분비 과다니까. 그러면 얘가 부탁하는 거죠? 그만 나와라. 알겠어. 그럼 얘가 오케이 그만 나올게. 근데 이 새끼 문제 생긴 거잖아. 갑상샘이 문제가 생긴 거니까 아무리 얘네가 적게 나와도 얘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을 가정하시면 됩니다. 뭐 배우고 있는 거냐면 항상성을 배우기 위해서 항상성 조절 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요. 기량작용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듯 기량작용은 좀 중요해요. 기량작용 봅시다. 서로길자입니다. 쓰세요. 서로길. 뭐야? 항문 아니고 뭐야? 반대입니다.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요인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관에 대해서예요? 같은 기관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 이것이 기량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량작용이 되려면 무조건 어떤 다른 여러 가지가 하나의 기관에 갖다 박아야 돼. 알겠어? 여기 봐봐.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교감신경은 소화 효소를 분비 억제합니까? 아니면 촉진시킵니까? 억제시키죠? 여기는 억제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억제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촉진시켜요. 어떤 기관에서요? 위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봐봐.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은 둘 다 이자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뭐 복습 한번 해보자. 이거 어디서 나와? 무슨 세포 이자에? 베타세포. 얘 무슨 세포? 알파세포 이렇게 나오는 거지?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 뭐 이거 복습 한번 하는 거고.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은 둘 다 표적기관이 한 글자입니다. 어디에? 간이죠? 간. 에서 간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인슐린은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고 글루카곤 합성을 촉진하고 글루카곤은 분해를 촉진해요. 어때?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죠? 같은 기관에서 반대 작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거 왜 배우는 거냐면 얘기하세요. 간내 시 상 하 부 얘가 항상성의 조절 중추입니다. 항상성 조절 중추고요. 얘가 이렇게 조절을 해야 항상성을 조절합니다. 항상성 조절. 항상성을 조절해요. 됐지? 항상성을 조절하는 원리를 우리가 두 개를 배운 겁니다. 뭐랑 뭐가 있어요? 지금 배운 기량작용이랑 뭐가 있죠? 음성 피드백. 음피. 다시 써줄게. 음피. 음성 피드백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항상성 조절의 원리를 적어준 거야. 근데 항상성 조절에 뭐가 있냐면 도구가 있어. 도구. 뭐가 있다고? 도구. 항상성 조절을 하는 도구. 원리랑은 다른 거야. 항상성을 조절하는 원리는 길항작용과 음성 피드백 두 개인데 도구는 달러행 신경과 호르몬이에요. 봐봐. 간내시상하부에서 항상성을 조절을 하는데 신경계를 통해 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호르몬을 통해 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원리로 조절하느냐?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의 원리로 조절한다 이거야.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은 이 정도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좀 해줄 건데 봐봐. 니네가 여기서 조금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보세요. 봐라. 내가 뭐 그린 거야 이거? 뭐 그린 거야? 홍팟. 이거 뭐 그린 거야 이거? 부순. 부신이네 부신. 부신. 거칠. 여기가 부신. 속질 이렇게 돼. 알겠지?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잠깐 들어봐봐. 우리요 뇌 봐봐. 뇌 하수체 무슨 옆? 전 옆에서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부신 거칠 호르몬이 나와. 아니 부신 거칠 무슨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이 어디 갖다 박어? 부신 거칠에 갖다 박어. 오케이? 그러면 부신 거칠에서 뭐가 나와? 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당코코 호르몬이 이렇게. 알겠죠? 됐지? 하나 더. 아직 안 끝났어. 교감 신경이 어디다가 자극을 주냐면 속질에다가 자극을 딱 주잖아. 그러면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당코코도 뭐야? 호르몬이고 에피네프린도 뭐야? 호르몬이야. 호르몬으로 뭐를 조절하려고? 항상성을 조절하려고. 그런데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라는 건 호르몬에 의해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죠. 근데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 호르몬에 의해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아니면 신경에 의해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신경에 의해 분비되는 호르몬인 거야. 항상성 조절은 3총사가 있어요.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혈당량 조절. 이렇게. 오늘 아마 혈당량과 체온까지 할 것 같은데 각각을 조절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리는 방금 배운 게 끝이야. 도구로서 어떤 신경이 어떤 호르몬을 내보내는지 어떤 호르몬이 또 어떤 호르몬을 내보내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지? 우리가 신경 공부할 때 해부학적으로도 나누고 기능적으로도 나눴죠. 맞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호르몬이 항상성을 조절하는지 신경이 항상성을 조절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써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오늘 내가 그리는 그림이 꽤 있을 거거든요. 그 그림들을 혼자서 막 다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해주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성 조절 포인트가 신경에 의한 조절인지 호르몬에 의한 조절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됐죠? 정리하세요.
뭐? 약간 피해달라고? 날 막 조정하네 날. 빨리 유전했으면 좋겠다. 유전. 진짜 유전 재밌는데. 딱 알면 그냥 기계처럼 딱딱딱 풀면 진짜 퍼즐 풀도 진짜 재밌어. 너무 재미없잖아, 그지? 호르몬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이름 왜 알아야 되는데? 단코코가 뭔데? 단코코가 뭐냐고. 단코코가 뭔데? 몰라, 씨. ADHD처럼 생긴 항인이 오르면 뭐야? ADH 뭐야? 이상하잖아, 그지? 이씨. 중추신경계 뭐가 중요한데? 잘 살아야만 있으면 되지, 그지? 척수반사, 뭐 똥오줌 반사 왜 중요해? 똥 싸면 되고 오줌 싸면 되는데. 연수반사 왜 중요해? 연수반사는 중요합니다. 유전 중요하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물화생제 다 합쳐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난 유전이라고 생각하거든. 물화생제 다 합쳐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유전. 화학 1단원보다 어려운 게 유전. 물 1단원보다 어려운 게 유전. 지구 우주보다 어려운 게 유전. 난 유전이 제일 어렵다 생각해. 제일 어렵다. 그래서 항상 생명 수업을 하면 여름방학 때 애들이 확 늘어요. 유전을 쫄아가지고 이제 오는 친구들이 있지. 근데 존나 어렵거든. 안 받아야겠다. 6명이서 해야겠다. 다 적었어? 오케이.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제 9-1번 풀어봐. 안 춥지? 별로 괜찮지? 그래서 괜찮지? 안 추워? 오케이, 안 추운 걸로. 기준이 안 춥니? 네가 제일 춥게 입었는데? 괜찮아? 응, 됐어 그럼. 좀 추워? 주희? 괜찮아? 말 걸지 마? 알겠어. 나쁜 새끼. 나 얘기해, 내 얘기. 네. 2월 17일인데? 그래? 뭐 이자의 배인? 콩팥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니? 콩팥 귀엽게 생겼잖아. 그지? 콩팥 좀 귀엽게 생겼지? 약간 좀 빵떡처럼 생겼고 이렇게 볼이 꼬집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막 우리 누나가 콩팥처럼 생겼는데. 우리 누나 이름이 혜인이거든. 혜인이. 우리 누나 있어요? 2살 위에 누나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혜인이. 옛날에는 혜인이가 선생님이 영상 편집해줬거든. 저거 보면서. 그래서 자기 얘기 그만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영상 편집 내가 하니까 혜인이 얘기 좀 해야겠다. 우리 혜인이는 어떤 녀석이냐면요. 영어 공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녀석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누나 엄혜인을, 우리 누나도 엄씨야. 배다른 가족 아니고요. 엄혜인이거든요. 엄혜인을 이렇게 엄혜인 일본어라고 딱 치잖아. 그러면 국제대회에서 일본어 말하기 대회에 금상을 받은 이력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국제대회에서 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또 대상을 또 탔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새끼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디자인을, 우리 아버지가 디자이너세요. 선생님 아버지가.
그래서 디자인을 따라서 이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누나가 뭐도 하냐면 소설을 연재합니다. 얘기했었나? 어디서 했었지 이걸? 언제부터 연재를 했냐? 누나가 17살 때입니다. 누나가 지금 32살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정말 늙었군요. 15년 전이네. 15년 동안 지금 뭐 하나를 연재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한테 고3이 되는 시기쯤인가? 그때 선생님이래. 혜인이가 나한테 야 누나 선물 좀 받아라 이러는 거야. 소설 연재하니까 그 팬들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집으로 팬들이 편지랑 택배를 막 보내. 이렇게 쌓이는 거야. 지금 같았으면 뭐 하겠어? 언박싱 하겠죠. 그때 이제 그거 치우느라고 막 고생했는데 아직도 몰라요. 그 소설 이름이 뭔지 안 알려줘 이 새끼가. 우리 매형도 몰라. 결혼을 했는데 우리 누나 남편도 몰라. 이 정도면 그냥 안 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엄청 언어적으로 뛰잖아. 언어적으로도 뛰어나지, 디자인으로도 뛰어나지, 이런 뭐 소설 쓰는 것도 뛰어나지. 다 가져갔습니다. 나쁜 년. 다 가져갔어. 내가 가지고 온 거라고는 키, 발이 커 290이. 키 180 하나고 그리고 체력, 그리고 건강.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필요 없지 다. 뭐가 제일 중요해? 아이씨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거 소인증이에요. 생장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혜인이가 이제 언어적으로 엄청 뛰어난데 누나가 한국 외대를 갔어요. 외대를 갔는데 내신 성적이 안 나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저랑 같은 학교 다녔기 때문에 같이 학교를 갑니다. 근데 누나 가자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방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야. 쓰러져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머리도 갖고 왔어. 사실 머리도 조금 내가 갖고 온 것 같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적이 안 올라.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와. 근데 수능 성적은 또 나와요. 모의고사는 또 엄청 잘 나.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지? 내신형이 있고 모의고사형이 있는데 모의고사는 또 엄청 잘 나오더라고.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그냥 정시로 갔습니다. 이 애들을 한 방에. 근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머리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나는 인정했죠. 그래, 뭐 네가 이거 가져왔으면 머리는 내가 갖고 온 거지. 이러면서 내가 머리 엄마 닮았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알아. 엄마 아빠는 누나가 머리가 나보다 안 좋은 거 알아. 내가 엄마 닮았다 그럼 엄마는 좋아하고 아빠는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머리가 아프다는 거니까. 근데 포기를 안 해. 내신이 점수가 안 나와도 포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술 먹을 때 물어봤어. 대학생 돼가지고. 아니 이때 쓰러지면서 공부해도 내신 성적이 안 나왔는데 왜 포기 안 함? 그랬더니 그거 포기하면 정시도 못할 것 같았대.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야. 안 되는데도. 알겠니? 자기가 머리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과정의 모든 교육 과정엔 머리를 타고난 애들이 좀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니한테 요구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자기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리가 안 좋으면 뭐 하면 됩니까? 더 하면 되죠. 맞아? 투자하면 되지. 1년 더 하면 되지. 이거 안 되고. 포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알겠지? 이런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잘 모르는 사람. 답 맞춰볼까요? 빨리 지워버려야지. 나도 그 소설 좀 읽고 싶은데 그 소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악플 달아야지. 고소 먹는 거야. 막 고소당해. 근데 보니까 이름이 엄정인이야. 가명 안 쓸 거야. 나는 엄정인으로 그대로 악플 달 겁니다. 자, 9-2번 티록되는 분비 도돌 과정이다. 기억이 뭐냐? 트라스레치 트라스레치 그렇죠? 트락센 이거 음성 피드백. 기억 은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건 합니다. 호르몬이니까. 니은이 TSH가 돼야 되니까 틀린 거고요. 아이오딘의 섭취량이 부족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티록신 분비가 있다 없다? 티록신 분비가 없으면 이런 양이 똑같은 거야. 왜? 아까 아이오딘이 티록신의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TRH, TSH 분비량이 증가해야만 음성 피드백으로 티록신이 나와야 됩니다. 인정하죠? 예. 아이오딘이 어디 많아요? 어디 많아요? 알잖아. 지원이랑 승우는 들었잖아. 개새끼들이. 미역이 많아. 미역 많이 먹으세요. 알겠죠? 미역 많이 드십시오. 4번. 티록신 농도가 낮아지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의 기능이 촉진돼야만 시상하부에서 TRH 나오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나옵니다. 티록신을 외부에서 공급받게 되면 갑상샘이 비대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빨리 얘기해. 이거 틀린 거야. 오케이? 얘들아, 티록신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요. 오케이? 그러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나타날 것 같지만 티록신을 외부에서 공급받게 되면 음성 피드백으로 이거 안 나오고요. 이거 안 나오고요. 이거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틀린 거야. 비대해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5번, 6번. 뇌하수체 전엽의 이상으로 얘가 많이 나오면 티록신과 TRH 분비가 증가된다 그랬는데 봐봐. 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음성 피드백으로 야 그만 나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티록신은 많이 나와도 얘는 많이 나오면 안 됐는데 둘 다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틀리게 되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넘어가 버리기. 혈당량 조절입니다. 자, 형광펜 들어라. 혈당량 조절의 중추가 형광펜 색칠에 간뇌시상하부에다가 형광펜 색칠하세요. 간뇌시상하부에다가 형광펜 색칠하세요. 혈당량 조절 중추라고 읽는 게 아니라 항상성 조절 중추라고 읽는 게 더 적합해. 항상성 조절 중추는 변해 안 변해? 간뇌시상하부로 안 변해요. 그럼 봐. 혈당량 조절 중추도 이 새끼고 삼투압 조절 중추도 이 새끼고 또 누구도? 체온 조절 중추도 이 새끼야. 알겠지? 무조건 이건 안 바뀌는데 혈당량 조절은 좀 특이하게 이자가 직접 조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혈당량, 삼투압, 체온 3개 중에 조절 중추가 하나 더 있는 게 얘야. 알겠지? 그래서 저기 체크하십시오. 혈당량은 주로 이자에서 직접 혈당량을 감지하여 조절하기도 하는데 간뇌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을 통해 조절하기도 한다는 거야. 어쨌든 혈당량 조절 중추는 간뇌시상하부가 맞는데 혈당량 조절 중추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라고 이자로.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내가 하나 좀 그려줄게. 봐봐. 그림이 여러 가지 그릴 겁니다. 이자를 하나 그릴게요. 이자고요. 이자에 뭐가 있냐면 섬이 있습니다. 섬. 이자섬. 알겠지? 이자섬. 이자섬이라고 하는 거는 아일랜드가 아니라 이자 세포들이 모여 있는 특정 부분들을 얘기한다. 알겠지? 거기에 세포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는데 알파 세포에서는 뭐가 나오죠? 글루카곤이에요? 인슐린이에요? 글카예요. 글카. 베타 세포는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이라고만 쓸게요. 봐봐. 글카는 혈당량을 높입니까? 혈당량을 낮춥니까? 혈당량을 높인다는 거고 얘는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건데 생각해봐. 글루카곤이 나왔다는 건 혈당량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무슨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혈당량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거야, 그지? 반대로 인슐린이 나왔다는 건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 애초에 혈당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얘가 나온 거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봐봐. 저혈당이라는 것이 앞에 봐, 나 봐. 저혈당이라는 것이 감지되면 이자에서는 바로 알파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얘를 보내요. 오케이? 이게 지금 직접 감지한다는 거의 의미야. 알간? 만약 고혈당이면 이자가 고혈당을 직접 감지해서 인슐린을 내보내고 혈당량을 낮춥니다. 됐지? 그런데 아까 내가 뭐 썼죠? 뭐의 배인?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이라 그랬지. 오케이? 봐봐. 이게 뭐도 포함하냐면 이자의 무슨 세포야 이거?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인슐린이지? 이거 뭐로 시작해? 철자 앞에 이거 초성. 비읍이잖아. 이게 뭐도 되면 부교감도 돼요. 뭐도 된다고? 부교감. 그래 한 방에 다 끝내는 거야. 그 문장 하나로. 그래서 잘 봐. 아직 안 끝났어. 이거 얘기해야 돼. 저혈당인지 고혈당인지를 간내 시상하부가 인지를 하는 순간 고혈당이네.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베타세포에 알려요. 저혈당이네. 교감신경, 간내시상하부가 교감신경에다가 알파세포 좀 도와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자는 저혈당이랑 고혈당을 직접 감지해서 호르몬을 통해 혈당량을 조절하고 간내시상하부는 뭐를 통해 보조를 하는 거야? 신경을 통해 보조를 하는 거야. 아까 내가 항상성 조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호르몬을 통한 조절인지 신경을 통한 조절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만 문제를 풀어. 경로를 알 수가 있어야 돼. 됐어? 보라색으로 쓴 건 간내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알파세포에 글루카곤을 내보내는 걸 보조하고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걸 보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보조라고만 쓰면 됩니다. 보조.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됐어요. 됐죠? 그렇게 조금 있어요. 혈당량 조절할 때. 이런 포인트를 모르고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자꾸 의문이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성 조절을 좀 천천히 해야 돼요. 내용이 많고 방대해갖고. 근데요 하나 더 있어요. 정말 미안한데 아유 내가 왜 미안해. 학교에서 하라 그러는데. 봐봐. 얘들아 교감신경이 뭐를 자극해요? 알파세포를 자극해서 뭐를 내보내요? 글루카곤을 내보냅니다. 글루카곤이 하는 일이 뭐야? 포글포글이야 글포글포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쪼개가지고 혈액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됐어요?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부신 속질이 자극이 되고요.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와요? 에피네프린이 나오고 에피네프린이 함께 혈당량을 높입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혈당량을 낮추는 녀석은 누구야? 인슐린밖에 없는 건데 혈당량을 높이는 녀석은 누구야?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함께입니다. 됐지? 봐라. 에피네프린은 무슨 신경이야 호르몬이야? 호르몬이야 호르몬. 근데 어떻게 해서 호르몬이 나와?
호르몬에 의해 호르몬이 나오는 거니 아니면 신경에 의해 호르몬이 나오는 거니? 그렇지. 그런 경로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 번만 더 따로 또 정리하자잉. 봐봐. 저혈당일 때 한 번, 고혈당일 때 한 번 얘기를 해줄게요. 저혈당일 때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죠. 뭐야? 간내 시상 하부로 조절 가능하고요. 이자에 있는 무슨 세포야 이거? 알파 세포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고혈당일 때도 간내 시상 하부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자의 베타 세포로도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화면을 좀 보면 앞에 칠판을 좀 보면 얘가 직접 조절하는 거고 얘도 직접 감지해서 조절하는 거고요. 간내 시상하부는 뭐를 하는 여성이 보조만 하는 거예요. 보조만 하는 거야. 보조.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뭐가 나오냐? 알파 세포 보자. 알파 세포에서 아이고야. 글루카곤 풀림 쓰세요. 얘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면서 혈당량을 높이고 성모야 그래 안 그래? 이자의 베타세포는 인슐린이 나오고 얘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결합시키면서 혈당량을 낮춥니다. 지금 저혈당일 때랑 고혈당일 때 그지? 요 직접적으로 뭔가 조절하는 녀석을 본 거고요. 보조되는 녀석 볼게요. 간내 시상하부는 봐봐. 저혈당일 때 교감신경이 작용해야 돼요?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야 돼요? 부교감이 아닙니다. 미안해요. 교감입니다. 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 지금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얘가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해서 이 과정이 그대로 한 번 더 일어나는 거고 한 번 더. 교감신경이 뭐까지 자극해? 부신. 속질까지 자극함으로써 누가 나오게 만들어요? 에피네프린. 너무 고마워.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만들고 봐봐 이거 봐봐. 에피네프린은 요 과정을 일어나는 녀석이에요. 알겠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건 글루카곤만이 아니라 에피네프린도야. 됐지? 그래서 화살표가 지금 다르죠? 교감신경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직접 변환할 수는 없어요. 이거 신경이니까. 그러니까 글루코젠을 포도당으로 변환하기 위해 글루카곤이 필요하고 글루카곤을 나오게끔 보조하는 게 교감신경이고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을 또 자극하면 그때는 에피네프린이 나와. 에피네프린은 글루카곤처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는 같은 역할을 한다. 됐죠? 간내시상하부가 고혈당일 때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이자의 알파 베타 세포를 보조하죠. 끝.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 더 그릴 거야 그림. 어떤 거 다시. 부교감 신경 중에 뇌랑 연결된 뇌신경 중에 간내 시상하부가 들어가요. 간내 시상하부에 들어가냐고? 아니, 간내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간내 시상하부랑 연결된 게 아니라 간내 시상하부가 어딘가에 있는 부교감 신경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해부학적으로 볼 수는 없어. 왜냐면 너무 방대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신경들이 부교감들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세요. 그림을 살짝 그리세요. 자, 혈관입니다.
조직세포입니다. 얘들아, 조직세포라는 건 그냥 세포야. 알겠지?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그냥 조직세포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에 간이 있습니다. 약간 겹친다. 미안하네. 간이 이렇게 있어. 내가 지금 육각형으로 그리는 게 포도당이에요. 포라고만 쓸게. 포도당이에요. 여기다 적을게. 포도당, 포도당, 포도당. 지금 내가 그린 거 이거 뭐야? 이거 글리코젠이야. 알겠지? 포도당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 글리코젠 알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녀석이 어떤 호르몬이야? 이게 글리코젠이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맞죠? 조직세포에도 포도당이 있거든요.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조직세포 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잘 들어. 혈당량 어떻게 될까? 높아질까 낮아질까? 우리가 혈당량이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 혈이 뭐야? 혈액. 당은 뭐야? 당. 포도당. 양은 말 그대로 많은지 적은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양이거든요. 자, 혈관이 혈액이죠, 그죠?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조직세포로 보내버리면 혈액은 포도당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요 방향으로 뭔가 작용이 일어나게 하면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누구의 역할이에요? 인슐린 역할이니까 똑같은 게 알겠죠?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두 개네요. 포글포글이랑 조직세포로 포도당을 흡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밑에 있는 건 따로 읽어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91페이지 가보면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이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가 나왔어요. 보시면 정상 범위 혈당량이 있죠? 이제 밥 먹었지. 동그라미 해봐. 식사 후 혈당량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그러면 혈당량을 줄여야 되죠? 줄이는 방법이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 겁니다. 혈당량을 줄이는 방법이 인슐린이 나오면 돼. 됐지? 근데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직접 분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감내 시상하부가 고혈당인 거를 감지하면서 부교감신경 작용시켜서 베타세포를 자극시킬 수도 있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인슐린을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킬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기능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복시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 하나 써놔. 공복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운동 직후. 잘하는데? 운동을 한 직후에는 혈당량이 줄어요. 혈당량이 높여야 되죠. 그러면 이자의 알파세포가 직접 글루카곤을 분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감내 시상하부에서 이걸 인지하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알파세포에서 너 나와 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거야. 하나 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아깝잖아. 얘만 자극하기에. 그지? 교감신경이 나오면 부신속질을 자극함으로써 에피네프린 나오고 얘가 똑같이 혈당량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내려가면 우리 티록신의 분비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X 표시 좀 쳐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그림만 먼저 보면 돼. 그냥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이 나와 있고요. 인슐린 글루카곤 농도의 변화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화면 보면 봐봐. 밥을 먹었어요. 식사 동그라미 하시고 포도당이 쭉 올라갑니다. 맞죠? 혈당량이 오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야 됩니까? 포도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나와야 되겠죠?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되고 글루카곤은 적게 나옵니다. 그럼 봐요. 비례인 관계 여기 비례인 관계가 있고 반비례인 관계가 있는데 얘가 비례입니다. 비례고 요렇게가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식사를 했다는 정보를 줘. 그리고 포도당,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두 개를 빵꾸 뚫어 놓으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오른쪽은 뭐냐면 이번에는 밥을 먹은 직후가 아니라 운동을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는 뭐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누군지 안 알려줘도 알 수 있어야 돼. 글루카곤이겠지, 인슐린이 아니라, 그지? 글루카곤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보자. 책 보지 말고 앞에 봐 이제. 이따가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시간이고요. 여기 혈당량인데 혈당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나왔어. 여기 시간이 T1, 여기 시간이 뭐 T2라고 해봅시다. T1이랑 T2 중에 혈당량 어디가 높아요? 그래, 혈당량은 T2가 지금 높아요. 그죠? 얘가 높고요. 그러면 인슐린은 언제 높아야 될까? 인슐린 언제 높아야 돼? 언제 높아야 돼? 언제? 생각해봐. T1이 혈당량 높아, T2가 혈당량 높아. 그지? 인슐린이 나오면 혈당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혈당량이 높고 혈당량이 낮아. 혈당량이 낮은 곳이 인슐린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적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T1이 높아, T2가 높아, 인슐린은. 그렇게 생각하면 또 T1이 높거든요. 근데 혈당량이 얘가 높아, 얘가 높지. 인슐린은 어디가 많이 나와야 돼? 여기다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생각하기에 나름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혈당량이랑 인슐린은 비례를 하는 거예요, 비례. 오케이? 같이 따라다녀야 돼. 혈당량이 높다면 뭐도 높아야 돼? 인슐린도 높아야 돼. 알겠지?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고 제발 혈당량이 높으면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인슐린도 여기가 높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됐죠?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 이제 했으면 뒤에 있는 9-2번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 체온의 일부까지 합니다. 9-2번 풀어보세요. 9-2번. 다 풀었으면 뒤에 확인 문제도 좀 풀어봐.
다 했냐? 끝나고 뭐 하냐? 수학? 수업? 안 돼. 안 돼. 내 조교나 좀 해라. 생명과학 지금 고3 수업 조교를 못 구해가지고. 내가 다 하고 있어. 시급 1,000원 줄게, 1,000원. 10시간 일하면 10,000원이야. 어때? 땅 파면 돈 나와? 신고해, 신고. 봅시다. 보세요.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봐봐. x가 조절 중추랍니다. 뭡니까? 간네? 시상하고 됩니다. 간시.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 경로 A가 있고 경로 B가 있는데 잘 봐. 알파 세포에서 일단 뭐가 나오냐? 글루카곤이 나오죠? 글카야. 글코가 아니야. 글카야. 됐지? 이거 뭐야? 호르몬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간내시상하부는 호르몬을 내보내기 위해서 호르몬을 내보내기 위해서 신경적으로 조절을 하자. 경로 A가 무슨 신경이 활발해지면 돼요? 교감신경이겠죠? 그렇다고 얘가 부교감은 아니다. 알겠니? 부교감은 얘가 부교감이죠. 그죠? 얘가 부교감이고 경로 B는 뭐야 그러면? 똑같은 교감이에요. 경로 A랑. 알겠지? 오케이? 이래서 배우는 거야. 2번 경로 A는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틀려요. 3번 경로 B는 호르몬 아니죠. 신경에 대한. 여기 있는 화살표 보여? 내가 흰색으로 지금 색칠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뭐에 의한 거예요? 다 신경에 의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경로 B는 호르몬에 의한 자극적 3번이 틀린 거고 4번 혈당량이 높아지면 니은이 많아지게 되겠죠? 맞고 5번 호르몬 니은의 분비량을 음성 피드백에 조절. 얘들아 분비량은요 음성 피드백이 맞아. 알겠니? 길항작용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니? 길항작용은 포인트가 뭐였죠? 어떤 기관? 하나의 같은 기간, 동일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분비량은 100% 예외 없어요. 내가 예외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 예외 없어. 분비량은 무조건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이야. 알겠지? 써놔. 분비량은 100%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 기량작용에 의해 조절되지 않아요. 무조건 100% 예외 없이 분비량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이 돼야 됩니다. 됐고요. 넘어가면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확인 문제도 바로 볼게요. 티록신의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예. 2번 혈중 TSH 농도가 증가하면 TSH 농도가 증가한다는 건 갑상샘 자극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티록신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TSH 분비가 촉진된다 그랬는데 아니죠. 반대입니다.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TRH 줄어들고 TSH도 줄어들어야 돼요. 4번 글루카곤 인슐린 기량작용 맞죠? 어디서 기량작용이에요? 간에서 기량작용합니다. 간에서. 5번 혈당량은 세포 속 포도당량이에요? 혈액 속 포도당량이에요? 혈액 속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야. 5번은. 6번 혈당량이 증가한대요. 그럼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느냐? 그쵸? 7번 글루카곤은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하느냐? 아니죠? 글루카곤은 포글포글이 아니라 글포글포입니다. 8번 인슐린은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포도당 흡수 촉진 맞고. 9번 이자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된다. 맞나요? 아니죠. 교감신경 흥분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글루카곤이에요. 10번 탄수화물 섭취한대요. 그러면 혈당량 높아지죠. 인슐린 농도가 어떻게 돼요? 그에 비례해서 같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넘어가시죠. 체온 조절입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에 잘못 적혀 있습니다. 혈당량이 아니라 고쳐주세요. X하고 체온 조절이라고 쓰세요. 미안하다. 체온 조절의 중추는 간내시상하부입니다. 됐어. 간내시상하부.
의식적인 체온 조절의 경우엔 대뇌도 관여를 하고요. 정상 체온은 36.5도로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거 여러분 뭐 다 알죠? 37도 아닙니다. 36.5도여야 돼. 알겠지? 우리 생명과학에서 36.5도를 딱 기준 삼아서 37도 정도 되면 체온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야 문제를 풀거든.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얘도 봐봐.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3번 체온은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조절하여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옆에 정리해 줄게요. 봐봐.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쓰세요. 열 발생을 많이 시키면 됩니다. 몸 안에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면 돼요. 두 번째, 몸이 갖고 있는 열을 발산하면 안 됩니다. 발산을 줄여야 됩니다.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반대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열 발생을 줄이고 열 발산을 늘리면 돼요. 됐지? 그럼 맞는 거죠, 그죠? 됐죠? 그러면 열 발생 방법엔 뭐가 있냐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쓸게요. 첫 번째 파란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열 발생 방법. 물질 대사량을 늘리면 됩니다. 오케이? 물질 대사량을 늘린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랑 같은 거냐면 티록신 5월 에피네프린 분비가 많이 일어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열 발생을 하기 위해선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되면 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근육이 떨리면 돼요. 다른 말로 근육이 수축되면 됩니다. 근육이 떨려? 추워? 부르르 떨죠? 바들바들 떨나 그러잖아? 그게 추워서 그런 거야. 열 발생을 늘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발산 방법도 좀 볼게요. 열 발산 방법. 열을 봐봐.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개 안 됩니다. 열 발산할 수 있는 방법 알겠지? 열 발산할 수 있는 방법. 열을 발산하는 방법은 피부 근처에 있는 피부랑 가까운 혈관이 확장되면 됩니다.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손등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손등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기 핏줄 있지, 그지? 너네들 막 아이돌 있잖아. 아이돌 막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여름에 이렇게 막 핏줄이 있으면 저 오빠 힘줄 대박이야 이러잖아. 그 힘줄 아니에요. 그거 피부 근처 혈관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앞으로 알겠어?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확장되면 혈액의 혈류량이 어떻게 됩니까? 많아져요. 그러면 몸에 있는 열을 피부 근처로 빼는 겁니다. 알겠죠? 확장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도 하기 싫었어 방금 그거 땀 분비입니다. 땀 분비. 스웨트. 땀 분비가 많아지면 됩니다. 그럼 기화열 때문에 몸이 식어요. 됐죠? 땀 분비. 됐나요? 물어볼게. 열을 발산하고 싶어. 열을 발산하고 싶다고. 뭐 하고 싶다고? 발산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하면 됩니다. 됐죠? 열을 발생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지? 반대로 열 발생을 줄이고 싶어. 다시 뭐라고? 열 발생을 뭐 하고 싶다고? 줄이고 싶어. 왜요? 추워서 더워서. 더우니까 발생시키면 안 되죠. 빼야죠. 오케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 발생 체온을 올리기 위해선 열 발생을 높여야 되고 체온이 낮아지면 열 발생을 줄여야 됩니다. 나 이거 반대로 쓴 거냐? 왜 이러냐 이거? 봐봐 미안.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하자 그냥. 체온 높이기 위해라고 쓰자. 위해.
위해. 노란색도 체온 낮추기 위해입니다. 알겠죠? 체온 낮추기 위해. 뭐 싸울래? 주희야? 주희 지금 모자 쓰고 있는 거 봐. 진짜 귀엽지?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지? 내가 열을 발생을 줄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열을 발생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 물질 대사를 어떻게 하면 돼요? 줄이면 되고요. 근육 떨림을 줄이면 돼요. 됐죠? 열 발산을 줄이고 싶어. 다시 열 발산을 뭐 하고 싶다고? 줄이고 싶어. 그럼 얘를 안 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입모근이 있어요. 입모근. 입이 무슨 입자일까? 설 입자. 오케이? 모가 뭐야? 털 모자. 근육이 근육할 때 근육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로 풀면 털 세움근이에요. 진짜 있는 단어예요, 선생님? 네. 털 세움근. 입모근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거 바뀌었습니다. 21년부터. 됐죠? 털 세움근. 우리가 팔 보면 여러분들 털이 이렇게 막 까만 털 말고요. 오케이? 솜털. 팔 보면 봐봐. 팔이 이렇게 있어. 손이야. 손. 도라에몽인데 원래 털이 이렇게 다 누워 있어야 돼. 이렇게 다 누워 있어야 된다고. 털이 누워 있어야 돼. 근데 몸이 추워. 그러면 이 털이 여기 이 털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쫙 수축하면서 얘가 딱 서요. 이렇게 딱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얇은 공기층이 생겨요. 이게 단열재 역할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입모근이 수축 하잖아. 입모근이 수축하면 열 발산을 줄이는 겁니다.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빠져나가는 걸 줄이는 거죠. 맞죠? 질문 있는 새끼.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걸 갖다가 이제 체온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봐봐. 물질 대사라는 걸 높이는 게 신경을 통한 거냐, 호르몬을 통한 거냐, 근육 떨리는 게 신경을 통한 거냐, 호르몬을 통한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정리를 이제 마지막 해드리고 잠깐 쉬는 게 아니고 이제 끝낼게요. 수업 4시간 하려고 그랬다. 지운다. 다음 주에 항상성 끝나면 되겠다. 밑에 봐. 추울 때 있고 더울 때 있죠. 추울 때 뭐라고 적혀 있어요? 파란색으로. 열 발생을 높이고 발산을 줄인다 적혀 있고요. 더울 때는 열 발생을 줄이고 열 발산을 늘린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추울 때와 더울 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기하라는 걸 필기하십시오. 몸이 너무 안 좋아. 몸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일요일에 너희 수업까지 하면 딱 7시 끝나거든. 7시거든. 7시부터 10시에 고3 생명 수업이 있단 말이야. 고3 생명과 이제 수능반. 이때 컨디션이 제일 안 좋아. 왜냐면 토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하고 1시부터 4시까지 수업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이 사이에 이제 선생님 케어가 있단 말이야. 이때까지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그리고 나서 일요일 아침에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생명 수업 있고 12시부터 3시까지 물리 수업 있고 4시부터 7시까지 니네 수업이 이렇게까지인 거야. 7시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가서 좀 자면서 충전한다? 그리고서 여기 와서 에너지를 다 쏟아. 그리고 나서 여기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 죽겠어. 어떻게 수업하냐면 얘들아 보자. 이거 유전이다. 이거 하면 된다. 이렇게 수업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왜 저희 수업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지랄. 내가 그러지. 야 니네 고3이잖아. 니네 얼굴을 봐. 그럼 납득을 하더라고. 애들이 올 때 어떻게 오냐면 걸어와 고3들. 너네는 그래도 이렇게 오잖아. 근데 고3들은 안녕하세요. 아휴. 지금 또 딱 7시 되려 그러니까 선생님 컨디션이 난조가 됩니다 지금. 대충 해야겠다 고3. 봐봐. 잘합니다 우리 애들. 우리 잘합니다. 열심히 하자. 여러분이 이제 그 수능을 볼 거면요. 문화생지 중에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전략적으로 2등급 받기가 제일 좋아요. 확정적으로. 화학은 1등급 받기가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근데 생명과학은 3월 모의고사 때부터 2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물리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버려. 지구과학은 하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애초에 선택하지 마세요. 니네 어차피 사회탐구도 가능하잖아. 최저 맞출 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지? 일부 학교. 뭐 고려대학교도 이번에 사회탐구로 시험 봐도 된다고 얘기하더만, 일부가.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수업 들었던 제자들이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저 지구과학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걸 왜 나한테 보고하는지 모르겠어. 기분 나쁘라 그러나 봐. 그래서 어제도 연락 왔어. 선생님 저 지구 버렸어요. 유유. 이거 나한테 왜 얘기하니? 왠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추워요. 저온 자극이 느껴집니다. 저온 자극이 느껴집니다. 우리 몸이요. 그러면 감각신경 이 일을 느끼고요. 감각신경이 느껴요. 감각신경이 느낍니다. 이 감각신경이 이걸 딱 느끼잖아요. 얘가 간내시상하부가 이를 이제 인지해서요. 간시라고 적을게요. 간내시상하부 이를 인지해서요. TRH 분비를 촉진합니다. TRH가 뇌하수체 전엽, 뇌전이라고만 쓸게요. 을 자극하면 TSH가 촉진되고요. 갑상샘에 갖다 박혀요. 그러면 여기서 티록신이 나오게 되겠죠. 얘가 간과 근육에 가서 물질 대사를 많이 시킵니다. 물질 대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체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됐죠? 아까 얘기했죠? 저온 자극이에요. 추워요. 그러니까 열 발생을 늘려야 됩니다. 물질 대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티록신을 많이 내보내게 하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간내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쓰셔야 돼요. 여기 할게.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그러면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가리 굴려봐. 춥잖아. 그래요. 이게 확장되면 안 돼요. 얘가 확장되는 순간 열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축을 시키고요. 그리고 땀 분비가 억제가 되고요. 근육이 털리는 게 아니고 근육이 떨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정하세요? 개소리죠. 근육 떨림이 늘어나야겠죠.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틀리면 자꾸 니네가 어떻게 쳐다보는 왜 화를 내세요? 특히 한승우 나쁜 새끼 존나 서운해. 집에 가면 진짜로 잘 때 제 얼굴밖에 안 떠올라. 저 못생긴 얼굴 저거. 됐죠? 여기까지? 하나 더 있죠. 봐봐. 샥샥. 이 새끼가 또 교감신경을 촉진시킵니다. 교감신경이 막 또 막 괴롭혀. 그러면 아이고 부신속질. 이 새끼는 다 껴 있습니다. 부신속질 다 껴 있어요. 부신속질. 여기서 뭐가 나와요? 노르에프네프린 친구 누구야? 그렇지. 에피네프린이 나오면서 물질 대사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체온이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됐죠? 이게 무슨 자극일 때야? 오케이. 얘들아 그럼 봐봐. 질문해볼게. 에피네프린 통해서 잘 들어 지금. 에피네프린 통해서 물질 대사를 올려갖고 체온을 올리는 건 신경에 의한 조절이에요?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에요? 신경이랑 호르몬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 예, 근육 떨리는 거 촉진시키는 건 무슨 조절이에요? 신경에 의한 조절인 거죠. 됐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 안 했으면 빨리 정리하시고.
아, 나 사진 찍으면 어떡해, 소야. 소야. 아씨. 다음부터 허락받고 찍어. 선생님 사진 찍을 거는. 사인해줄까? 아니래. 아니, 사인해줄까? 그러면 농담으로도 네, 해주세요라고 할 법부터 하면 돼, 그지? 한수구보다 더 나빠. 아니야, 너 나쁘다고. 다음까지 해도 됩니까? 그래. 자, 여기다 그대로 쓸 거야. 봐봐. 기립성 저혈압. 나이 먹으니까. 얼마 전에 술을 먹으러 갔는데요.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랑 술 먹으러 갔거든요. 여기 선생님들이랑, 넣고 선생님들이랑. 아이씨, 나만 검사. 씨. 자, 표정 피세요. 고운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감각신경이 이렇게 봐봐. 얘들아, 고운 자극이 와. 그러니까 다 반대야. 인정해? 봐봐. 나 잘 봐야 돼 지금.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울어. 봐봐. 얘가 적게 나와야 되고 얘가 적게 나와야 되고 얘가 뭐야?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얘 적게 나와야 돼. 인정해요? 그럼 물질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체온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 저온 자극일 때 교감신경이 자극됐어요. 그러면 고온 자극이면 무슨 신경이 자극될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체온은 항상 교감신경만입니다. 알겠지? 그럼 교감신경이 뭐 된다고 쓰면 돼? 완화된다고 쓰시면 됩니다. 절대 체온과 관련된 신경은 부교감이 없어요. 알겠죠? 여기 봐봐. 그러면 피부근처 혈관이 뭐 됩니까? 이완되면 되고요. 땀 분비는 많아지면 되고요. 근육의 떨림은 줄어들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 고온 자극이잖아. 그럴 때 얘는 없어요. 얘는 자체가 없어져요. 알겠지? 오케이? 고온 자극이면 얘 자체가 없어진다고. 에피네프린 자체는 저온 자극일 때만 나옵니다. 에피네프린이 뭐 줄어들고 이런 게 없어. 알겠죠? 요 정도 보시면 체온과 관련된 건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항상성 조절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질병과 병원체를 그 다음 주에 들어가면 딱 타이밍이 맞을 것 같고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지환이 그리고 승우